알쓸해법 시간인데요. 이민을 가시거나 어학연수나 아니면 해외여행을 가셨을 때 우리가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되는 법률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나라의 법률들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이제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태국의 이색 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본, 이탈리아, 그리고 태국에는 또 어떤 특이하고 또 재밌는 법률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먼저 그러면 일본부터 좀 가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이제 일본에서는 그 뱃살이 나오면 벌금이 부과되는 그런 비만 금지법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2009년부터 직장인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만 금지법을 제정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네. 기업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각각 기관에 근무한 남녀가 40세 이상 남녀 이상, 허리 사이즈가 각각 35인치, 31인치 이상의 복부 비만이 된다고 하면 그 경우 회사와 정부 기관은 벌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이게 참 여성 기준으로 봤을 때 허리 사이즈가 31인치. 일본 사람들 워낙 좀 마르고 좀 이렇게 체구가 왜소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드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게 복부 비만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엄격하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일본과 같이 많은 나라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실 국민들의 이제 비만율을 좀 줄여보고자 많은 노력들을 좀 기울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선진국의 대표적인 비만 정책 중에 하나로 비만세를 꼽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비만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네. 이제 비만세라는 것은 가당 음료나 패스트푸드 등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세계 42개 국가에서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논의는 있었지만 아직 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글쎄요, 참 비만세 얘기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 앞서 설명해 주신 일본의 경우는 또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좀 놀라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비만세를 좀 도입한 나라들의 사례를 좀 살펴주시죠. 네네. 주로 태평양이나 이제 카리브의 작은 섬들 위주로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핀란드, 헝가리, 그리고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도 비만세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만세를 도입한 국가들을 살펴보면 주로 설탕이 함유된 가당 음료에 세금을 이제 부과하고 있는데요. 가당 음료는 필수 식료품이 아니면서도 일일 권장 섭취 이상의 설탕을 섭취하게 해서 비만의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를 두는 것이고요. 이 밖에도 이제 헝가리는 가당 음료 외에 소금이나 카페인이 함유된 스낵과 반조리 식품에도 비만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멕시코의 경우에는 고칼로리 식품에도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색 법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탈리아의 또 이색 법률 뭐가 있을까요? 네. 이탈리아에서는요, 이제 겉모습을 신경 쓰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을 내야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네. 패션의 본고장인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거리의 멋을 살리기 위해서 경찰이 판단을 했을 때 거북하거나 불쾌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경우에 이제 벌금형에 치른다고 하는데요. 그 밖에 미소 권장을 위해서 거리에서 인상을 쓰고 다니는 경우에는 스마일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잘 몰랐는데 이제 이걸 배웠으니까 이 내용을 알았으니까 다음에 이탈리아 밀라노를 좀 가게 되면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좀 웃고 있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군복무가 의무잖아요. 다들 이제 성인 남성들 이렇게 군대를 가야 되는데 태국에서는 군대를 뽑기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징병제를 유지하냐, 모병제를 도입하느냐라는 걸 두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군 입대를 제비뽑기로 결정하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해당 나라가 태국인데요. 네. 태국에서는 군대 입영자를 뽑는 제도가 시작한 시점이 1954년으로 이미 반세기를 훌쩍 넘긴 상황입니다. 태국의 추천 방법은 간단한데요. 검은 공을 뽑으면 면제가 되고 빨간 공을 뽑게 되면 이제 군대 입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마다 4월 초가 되면 태국의 젊은 분들이 이제 술렁이기 시작하는데요. 4월 1일에서 12일 사이에서는 만 21세가 되는 신체 건강한 태국 국적의 남성들에게 군 소집령이 이제 내려집니다. 태국은 매년 필요한 군인의 수를 정부가 정하고 있는데 통상 1년에 필요한 군의 숫자는 10만 명 내외이긴 하지만 정확한 규모는 매년 바뀐다고 합니다. 그에 필요한 군인의 숫자가 확정이 되면 정부는 이제 군대 지원자를
받게 되는데요. 지원자가 필요한 병력의 숫자가 되면 군 소집령을 내리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인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체 검사를 통과한 전국의 젊은이들은 집 근처의 추첨장으로 이제 집결하게 됩니다. 보통 검은 공과 빨간 공의 비율은 7대 3이라고 하는데요. 병역법이 강화되면서 이제 병역 면제를 받았던 승려는 물론이고 트랜스젠더 역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재복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빨간 공을 뽑은 사람은 2년간 병역을 의무를 해야 되는데요. 추첨 전 자원 입대를 하는 경우에는 절반인 6개월에서 1년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가고 싶어도 검은 공을 뽑은 사람은 갈 수 없고 무조건 면제가 또 된다고 합니다. 순간의 복귀로 최대 4배까지 복무 기간이 이제 길어질 수 있는 건데요. 한국의 인기 아이돌 그룹인 2PM의 멤버로 태국에서 인기 연예인이기도 했던 니쿤의 경우에도 정확히 만 21세가 되면 2009년에 징병 추천 대상자였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입대 정원이 이미 다 차서 면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뽑기 한 번, 글쎄요, 잘못했나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뽑기 한 번을 해서 내가 군대에 가서 2년 동안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운명이 갈린다고 생각하니까 참 애석하게도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과 이탈리아 그리고 태국의 이색 법률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